안녕하세요, 정장훈 과장입니다. 서울 도시계획을 조금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걸어서 도시계획 속으로 세 번째 장소에 왔습니다. 저번엔 광진구 워커힐을 갔었는데 오늘은 같은 광진구에 있는 능동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저는 어린이대공원 하면 떠오르는 게 초등학교 때 현장 체험 학습에 와서 이제 번데기 먹고 친구들이랑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이대공원 하면 어떤 추억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추억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어린이대공원은 원래 공원이 아니었는데요. 원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광원 성물이라 그래서 이쪽에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인 순종의 황후, 순명효 황후의 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양주 금곡동으로 이장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명비의 유광원 성물들만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시면 모르겠어요? 딱 봐도 골프잖아요, 골프. 아니 무슨 공원에서 촬영 와가지고 골프를 치고 있어. 아 진짜 과장님, 여기 지금 이 곳이 그냥 공원이 아니라 일제 1927년도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18홀 최초의 골프장이었잖아요. 여기가 골프장이었어요? 제가 골프장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곳은 일제가 조선 왕실 흔적을 지우기 위해 위락시설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장성들이 자꾸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1950년대 5월에 여기를 만들었지만 그 직후 다들 아시다시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1953년 휴전 후에 이제 1954년 다시 골프장 서울 컨트리클럽 서울 CC라고 오픈을 했는데 처음 골프장을 오픈만 했을 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동네가 저번 영상에 담았던 워커힐이 들어서고 골프장 남쪽으로는 건국대, 동쪽으로는 세종대가 자리를 잡고 나서 인구가 3,000명대에서 1970년도에는 6만 3천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주변에 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꿈마루가 서울 컨트리클럽 운영 당시에 클럽하우스로 쓰여졌던 곳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 지어진 지 2년 만에 특권층이 서울 시내에서 이런 건물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얘기들도 부담스러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를 못 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은 너무 길어서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이를 위한 공원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끝! 더 이상 이제 그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어린이대공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계신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확실히 옛날 건물이라 그런지 좀 으스스한 것 같은데요, 많이? 여러분들 혹시 이 분수대 기억나시나요? 저희 당시에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체험학습 집합장소가 여기 지금 분수대 인근이었는데요. 이 분수대는 예전에 9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도 초에 100만 원이 5천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 900만 원이면 지금 아마 현 5억 정도? 5억 내외로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바로 이제 마이클 잭슨이 내한을 왔을 때 이 분수대를 보고 이거를 잘 만든 사람, 작가를 찾아서 우리 집에 이제 정원에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만든 작가분은 김세중 작가님이신데요. 이게 그냥 집합장소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한데 이제 영상으로 대신해서 야간에도 되게 이쁘니까요. 분수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2년 이제 어린이대공원이 건설되기 전만 하더라도 능동이나 중곡동 이런 데들 완전 변두리였다고 하는데요. 화양지구나 중곡지구에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고도 낮은 주택들이 다 밀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 상상이 안 가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쪽 동네도 낮은 곳들만 있다가 과거에 광진구에 최초로 들어온 아파트가 워커힐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영상에서 다뤘던 그 워커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워커힐 아파트는 이제 준공 후 몇 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었는데, 뭐 압구정 현대와 뭐 지금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압구정 현대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진구가 굉장히 좋은 동네로 어린이대공원 들어오고 워커힐 들어오면서 이제 급부상했던 그런 동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부했던 게 뭐 이런 동상들도 만들고, 저기 아까 설명했던 분수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최초의 목표는 동양 최대의 디즈니랜드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내에 그런 자본도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결국 어린이들을 인공적인 놀이기구 속에서 파묻히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골프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잔디에서 뛰놀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의견들이 모여졌고, 그 의견이 수립되었고, 당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의 굴지의 대기업들 각계로부터 기증과 성금을 받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해야죠. 그냥 현재 각 유명한 대기업들은 죄다 그냥 기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근데 이렇게 어린이대공원 평일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날씨도 좋고. 나 남자 싫어해요. 그래도 평일에 이렇게 둘이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빨리 갑시다. 어린이대공원은 기공식 이후에 18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강행군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직원들은 이제 통금 시간이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24시간 동안 밤낮 없이, 지금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완성이 되고 나서 16명이 훈장이랑 대통령 포장을 받았을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강행군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까 어린이대공원을 뭐 동양 최대의 이제 디즈니랜드로 만든다고 했었는데 결국 자금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포기하게 됐잖아요. 근데 식물원이랑 동물원만 있어서는 사실 한계가 있죠. 어린이들도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대공원에도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 안 돼서 이제 제일교포한테 운영 수익을 한 10년 정도 운영권을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처음 왔을 때 지금 솔직히 허접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정말 엄청난 놀이기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에버랜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굉장한 핫플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면은 뭐 인스타나 SNS에 뭐 샵 청룡열차, 샵 어린이대공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1973년 5월 5일 드디어 어린이대공원이 오픈을 했는데요. 그 당시 상상이 안 갑니다. 어느 정도로 인파가 몰렸냐면은 미아 수용소에 미아 보호를 하는 게 301명, 그날 301명이 보호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아이들은 전부 다 부모님들이 데려가셨는데요. 처음에 예정돼 있던 5만 명 인원에서 훨씬 넘는, 한 10배가 넘는 규모인 6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수원 스타필드가 오픈을 하면서 그 오픈식 사진이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 오픈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잔디 보호 등 관리로 월요일은 휴원, 매일 입장객은 5만 명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동대문, 광화문, 밖을 동교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마장동에서 광나루로까지 연결된 것을 묶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동교는 1960년대 말까지 그저 동교에 불과했는데 6.25 한국전쟁 이후에 한양대학이 들어서고 성수동 제조업 공장이 들어섰지만 그걸로는 솔직히 부족했다고 하고,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저희가
1편에서 다뤘던 워커힐 건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가 온 것은 지금 3편에서 다루고 있는 지금 이 현장 어린이 대공원 건설이라고 하는데요. 시내 어디에서든 버스를 한 번만 갈아타면 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 것이 동교 일대를 크게 바꿨다고 합니다. 어린이 대공원이 열리고 양화지구, 중곡지구 등 구획정리지구의 건축붐이 일었고 땅값이 뛰기 시작했으면서 어린이 대공원 건설은 이 공원을 거치는 큰 도로에 영향을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긴 천호대로가 개통되고 영동대교 남단에 이르는 동일로가 개통되면서 능동로, 중곡동길, 자양로 등의 간선도로가 개선이 되고 지하철 2호선, 5호선, 7호선 전부 어린이대공원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것이 서울의 지역 질서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둘러봤는데요. 과거에는 엄청난 인파, 60만 명씩 오고 그런 인파들이 몰렸었지만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어린이대공원에 예전의 위상은 없는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지만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쓸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이런 곳엔 솔직히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저 또한 현장 체험학습으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온 거지 10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촬영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보여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십니다.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가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른이를 위한 공원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위상은 떨어졌지만 개인적으로 아까 촬영하면서도 느꼈는데 뛰시는 분들 보면 저도 한번 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러웠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공원들이 있으므로 이런 도심에 있으므로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워커일 때도 느꼈지만 부동산에 이런 파급적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영향들이 있는지 저도 이제 도시계획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꽃들이 비수기잖아요. 이렇게 비수기인데도 아름다운데요. 나중에 벚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 방문객 수가 확 늘면서 진짜 벚꽃 맛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진짜 인스타나 SNS에 벚꽃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벚꽃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은 기부를 많이 받아서 지어졌다고 하는데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기부를 하고 제일교포의 변주호 씨라는 분이 묘목 3,500주를 기증해서 여기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그땐 몰랐죠. 이렇게 벚꽃 맛집이 될 줄은.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예전 추억을 느껴보시면서 어린이대공원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서 도시계획 속으로 세 번째 편인 어린이대공원 편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도시계획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장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